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담긴 나만의 도예라는 주제로 굽지 않는 생활도예를 여러분과 함께 할 박나미입니다. 저는 도예를 전공했어요. 굽지 않는 도예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기초부터 응용작품에 이르기까지 공예 작가가 되시도록 재미있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기초 과정을 배워보도록 해요. 그럼 저를 간단히 소개할게요. 자격으로 미술학 석사, 행정사, 청렴 강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고요. 교육행정공무원으로 35년 이상 교육청과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노력하여 현대도예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고 공무원 미술대전, 각종 미술대전에 다수 입상했습니다. 특히 폐기물인 꽃들 가루를 이용한 도자유약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어요. 제목은 화문석분을 이용한 유약 조성물입니다. 우리 스님들께서도 구글 또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연구로 한국여성발명협회로부터 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콘텐츠를 말씀을 드릴게요. 콘텐츠로는 제작 방법, 작품 사례, 작품 제작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제작 방법에는 코일링 기법, 핀칭 기법, 슬랩 빌딩 기법, 그리고 작품 사례로는 생활용품과 조형물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작품 제작에는 도구와 생활용품 만들기, 채색하기, 완성품 이렇게 정하여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작 방법에 있어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동영상에 나오듯이 코일링 기법이라는 것은 흙줄이라는 뜻이에요. 흙줄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드는 것인데 흙줄을 만들고 지금은 콩처럼 비벼서 나오죠. 가장 주의할 점은 붙일 때 흠집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로서 붙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핀칭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핀칭 기법이라는 것은 핀칭은 흙을 꼬집는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송판을 빗듯이 손끝에다가 힘을 주고서 이렇게 계속 만지작거려서 두께를 똑같이 해야 하거든요. 두께가 가장 중요해요. 두께가 어느 부분이 두껍거나 얇으면 그 두꺼운 부분이 갈라지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가소성이 높아서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작품을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슬랩 빌딩 기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슬랩 빌딩이라는 것은 점토판, 즉 흙판이라는 뜻이거든요. 흙판을 이렇게 밀대로 밀어요. 밀대로 충분히 밀어서 밀대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두께. 그리고 밀대는 우리가 충분히 힘을 가해서 아무튼 지금 동영상에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얇게 빚어주고 다음은 재단을 해주는 거예요. 재단을 해서 지금 작품을 붙여주잖아요. 붙일 때는 제가 칫솔로 흠집을 내고 물을 발라서 붙여줬어요. 그렇듯이 붙일 때는 옆에 있는 그 두께와 같도록 지금 현재는 붙인 부분이 두 배가 두껍잖아요. 그 부분을 핀칭으로 약간 눌러서 두께를 균일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현재는 그 아래 밑판과 몸통 부분을 붙이는 부분이죠. 몸통 부분 그 붙일 때 안과 밖을 아주 세밀하게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때 붙일 때는 헤라 그 도구를 이용해서
앞에도 충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바깥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밑부분, 네, 그 다음에 붙어 있으니까 철사로 잘라줬죠. 예, 잘라주고 그 다음에 칫솔로 또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저 부분을 전 부분이라고 해요. 전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마르면 저게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말랐을 때는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아무튼 제작 과정에서 이 전 부분을 충분히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 다음은 작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작품 사례로는 기법별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은 도예 소송, 그러니까 가마에 구운 작품이에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합의 도예토로 굽지 않는 도예를 할 수 있는 작품만 가져왔거든요. 이것은 제가 20여 년 전에 중고등학생 지도했을 때 그 작품인데, 충분히 우리가 합의 도예토로 만들 수 있는 작품 3점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고2 정은영이라는 학생의 작품인데요. 그 기법이 코일링 기법과 슬랩 빌딩 기법, 그 다음 핀칭, 음각, 인장 기법이에요. 제가 기법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울타리 부분이 코일링이에요. 코일링이라는 게 흙줄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울타리 부분, 코일링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슬랩 빌딩 기법이라는 것은 이 마당 부분이 전부 흙판을 만들어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슬랩 빌딩이고, 핀칭 기법은 이 사람 인형의 얼굴 부분, 이게 핀칭 기법이고, 또 이 초가집 지붕 위에 있는 이 호박이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만들어서 핀칭 기법이에요. 그리고 음각이라는 것은 초가 지붕 위에 이렇게 안쪽으로 파인 부분, 이게 지금 음각이에요. 또 양각은 이제 돌출된 부분을 양각이라 하죠. 이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음각이에요. 그리고 인장기법이라는 것은 여기 호박 잎에 보면 나뭇잎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거는 실제 나뭇잎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찍은 것인데, 찍는다라는 게 인장, 도장을 우리 찍을 때 인장기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장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응용작품이라 여러 가지 기법이 혼합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용도는 조명등이거든요. 그리고 제목은 시골집이고요. 이 학생이 예전에 그 내용을 적어준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예전의 대가족 시대에 옹기종기 모여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 지붕에는 누른 호박들이 덩실덩실 함께라서 따스하고 행복했던 정겨운 시골 풍경을 만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예, 이 조명등의 여기로 이 초가집, 여기 창문으로 불빛이 나와요. 아주 은은하고 아주 멋있어요. 예, 다음은 커플잔인데요. 이것도 같은 학생의 작품이고요. 이것은 핀칭 기법과 슬랩 빌딩, 코일링 기법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컵 부분이 핀칭 기법이에요. 이게 핀칭 기법이고, 이 스푼 부분도 핀칭 기법이에요. 여기도 핀칭 기법이고, 그 다음에 슬랩 빌딩이라는 흙판이라고 했잖아요. 이 컵 받침, 이게 슬랩 빌딩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코일링은 흙줄이라고 했으니 이 스푼의 손잡이 부분, 그리고 컵의 손잡이 부분, 이게 코일링 기법이에요. 예, 그리고 이 학생이 이 컵에다가 사랑해라고 적었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말이라 그 당시에 적었을 때 제목을 참 좋은 말로 했습니다. 내용은 사람들은 먼저 말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랄 때가 많다. 사랑은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것이라지요. 그대에게 에로스의 황금 화살과 함께 찻잔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예, 이것도 같은 학생 작품이고요. 이것은 슬랩 빌딩 기법, 핀칭 기법, 코일링 기법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데요. 이것은 인형들의 이 옷은 전부 슬랩 빌딩이에요. 판으로 밀어서 이 형태를 만든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핀칭 기법은 인형들의 얼굴이고요. 코일링 기법은 인형의 이 머리카락 부분, 코일을, 흙줄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이어 붙인 거죠. 예, 용도는 장식용품이고, 제목은 이 모든 사람이 각각 다 다르지만 너무나 소중하다는 의미로 모두 귀해라고 정했고요. 내용은 손으로 조물락거려 인형을 하나 둘 만들 때마다 모두 다른 모습이다. 춤추는 인형, 신랑 신부, 동네 친구 같은 녀석 등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다양성을 인정하며 모두가 귀하고 소중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 다음 작품은 저희 작품이에요. 슬랩 빌딩 기법과 인장 기법, 음각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 시계를 만든 것이거든요. 이 시계 판, 이 둥근 판은 슬랩 빌딩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약간씩 돌 무늬로 이렇게 나타난 거 있죠. 이것은 돌로 찍어서 이 무늬가 나타나게끔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장 기법이고, 이 음각은 여기 홈이 파인 부분, 둥글게, 이게 이제 음각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떤 징을 상징적으로 만든 것인데, 이 음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징의 울림, 징소리 울림을 나타냈고요. 예. 그리고 이 용도는 시계예요. 제목은 나의 산책이고요. 나의 산책이라고 한 것은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보면 오후 3시만 A가 되면 항상 산책을 한다 하잖아요. 저도 여름날 6시 이후는 항상 산책을 하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어느 여름날 오후 6시가 지나면 늘 산책을 한다. 자연과의 대화, 자신과의 약속, 삶의 방향성 등 내적인 아름다움이 충만하길 기원하면서 멈출 수 없는 시간에 응답하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조형물인데요. 이것은 1m 이상 되는 조형물이에요. 크기는 아주 크지만 이것도 합의 도입토로 조금 더 소형으로 해서 만들 수 있기에 제가 이 작품을 가져왔어요. 기법은 슬랩 빌딩 기법과 핀칭 기법을 사용했어요. 슬랩 빌딩 기법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이 밑판은 당연히 모든 작품의 밑판은 이 슬랩 빌딩 기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쌓아 올린 것은 흙판을 10cm 정도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10cm, 10cm 정도 해서 그 다음에 이어 붙인 거거든요. 이어 붙일 때 이연 부분을 손으로 눌렀거든요. 그게 이제 핀칭이라는 그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는 전부 쌓아 올려가면서 이 형태를 만들어 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만들 때는 부부라는 그런 의미로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하나 되어라고 이제 했고, 내용은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만났다.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칭찬하는 삶을 살 때 서로가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이것도 역시 1m 이상 되는 작품인데요. 슬랩 빌딩 기법과 핀칭, 그 다음 장식 기법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어느 날 밤 제가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연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품화했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몰입이라고 했고요. 내용은 제가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요. 특히 운전할 때 이때 남들은 운전하면서 통화를 잘 하고 해요. 근데 저는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적었냐 하면은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나에게는 몰입이 어울릴 것 같다. 몰입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연인을 만났다. 서로 무심하던 너와 나 기가 발생하더니 형체도 변화되면서 서로 의지하는 것을 작품화했습니다. 어떻게 쉽게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네요. 작품 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합의 도예토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데요. 작품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도구라든가 만들기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도예토 및 도구, 그 다음에 아크릴 및 수채화 물감, 모델링 및 스케치 및 작품 제작, 생활용품 만들기, 채색하기, 완성품, 작품의 꽃꽂이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예토와 도구에 대해서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합의 도예토라는 것은 4가지 색상이 있어요. 제가 여기 한 가지는 금정색이에요. 금정색인데 금정색이 현재 없어서 이 베이지색을 우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한 팩에 400g 정도, 400g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2개로 머그잔을 한 3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작은 것이라면 2개 더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보통 머그잔을 3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합의 도예토로 만들 때는 이만큼 많은 도구가 필요하진 않아요. 가장 필수적인 게 우리가 슬랩 빌딩 만들 때 이 밀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건 필수품이고, 그리고 칫솔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은 서로 이연 붙일 때, 이연 부분을 붙일 때 흠집을 내거나 붙일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작은 도구는 우리가 슬랩 빌딩을 할 때, 그 다음에 하고 나서 흙판을 밀고 난 다음에 재단을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 흙을 자를 때 필요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서로 이연 붙일 때, 홈을 팔 때 이게 또 필요로 한 거고, 여기 아래 이 도구는 서로 또 연결할 때 필요한 도구고요. 그 다음에 요 찰사, 와이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흙 덩어리를 자를 때 이것으로 자르면 아주 쉽게 잘라지는 거예요. 낚싯줄도 잘 잘라지겠죠. 그럼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아크릴 물감과 수채화 물감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아크릴 물감은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수채화 물감만 있으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수채화 물감도 이렇게 많은 색은 필요치 않고 우리가 삼원색만 있으면 모든 색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12색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붓도 한 2-3개 정도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품 모델링 및 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작품을 할 때는 우리가 스케치를 하거나 아니면 모델링을 사전에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그 제작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먼저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디자인을 구상할 때는 본인의 경험이나 독서, 영화, 감정, 슬펐거나 또 아무튼 기쁨이 있었거나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구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상한 디자인으로 작품을 스케치하거나 이 모델링을 하면 되거든요. 이 작은 것이 모델링이에요. 예, 이렇게 한 것을 참고를 해서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작품을 만들 때는 이 모델링에서 약간씩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제 이 모델링에서 약간의 변형을 줘도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 작품을 만들 때 우리가 대자연이 대우주와 우리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제 이미지화해서 소우주를 표현하면서 이 소우주의 가장 중심 부분이 배꼽이잖아요. 배꼽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쑥 들어가게끔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작품을 만들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중심 부분에다가 사람이 책을 이제 안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저는 이걸 만들 때는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의미로 책을, 커다란 책을, 사람 키만한 책을 안고 있는, 그러면서 실제로 여기 처음에는 제가 시계가 이렇게 가게끔 했어요. 물론 그 현재 그 시계에 부품만 가져오면 여기서 시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거죠. 항상 멈추지 않고 항상 책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과 그 지혜가 아주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작품을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작품, 이제 좀 전에는 모델링 부분을 보여드렸고, 지금은 스케치 부분이에요. 이것은 저희 신발이에요. 가죽으로 된 작은 부츠인데, 이것을 표현해 보려고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스케치를 아주 정밀하게 했죠. 근데 여러분은 이 정밀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아웃라인 정도만 이렇게 그려서 작품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작품 만들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작품은 아까 기법을 3가지 기법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코일링 기법, 그 다음 핀칭 기법, 그 다음에 이것은 슬랙 빌딩 기법인데요. 이 만들 때 주의사항이랄까 말씀을 드릴게요. 작품 제작 시에 접합 부분은 이 칼집을, 이런 부분, 칼집을 많이 냈었잖아요. 칼집을 내거나 칫솔 등으로 흠집을 내어 물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장자리 이 부분을 아주 손으로 마르기 전에 작품 제작할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딱딱해서 굉장히 날카로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건조는 보통 넉넉히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건조는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에서 건조를 하면 되는데,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하면 말려요. 거의 이제 건조가 되지만 넉넉하게 하려면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건조를 하게 되면 단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제작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흙을 팩에서 끄집어내서 철사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너무 쉽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죽이 이미 잘 되어서 나온 것이라 바로 저런 코일을 밀을 수가 있어요. 코일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코일을 만들 때는 전체 코일이 굵기가 똑같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힘을 똑같이 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 흙판에다가 붙이기 위해서 먼저 칫솔 가지고 흠집을 낸 다음에 저 흙줄, 코일을 현재 붙이는 과정이에요. 붙일 때마다 저 물을 묻혀줘야 합니다. 물을 제대로 안 묻힐 때는 저게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묻혀줘야 합니다. 그리고 흙줄만 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흙 알갱이를 만들어서 또 콩처럼 그렇게 만들어져요.
흑주를 만들 때는 항상 같은 힘을 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흑 굵기가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옆에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은 핀칭 기법인데요.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핀칭이라는 것은 흙 꼬집기라고 했죠. 그래서 흙 덩어리를 저렇게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해서 송편을 빚듯이 똑같이 흙 덩어리를 빚어요. 항상 같은 힘을 가해야 되죠. 송편 만들 때와 똑같아요. 거의가. 네. 그 다음에 흙을 가소성을 이용해서, 가소성이라는 건 쉽게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으로 더 이렇게 구부리면 옆에 있는 이 작품이 나옵니다. 슬랩 빌딩 기법으로 이제 만드는 작품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흙판을 밀대로 똑같이 밀어줘요. 항상 우리가 코일링 기법, 핀칭 기법, 슬랩 빌딩 기법, 마찬가지 모든 것을 같은 힘을 가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께가 같게 됐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작품을 저렇게 재단을 해야 합니다. 같은 폭을 이용해서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밑판을 만들기 위해서 또 판을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네, 칫솔로 충분히 흠집을 내고 물을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몸체 부분을 서로 이어줘야 되잖아요. 이어주는 것은 두께가 두꺼우니 조금 더 얇게 해주고 마지막에는 이어서 핀칭 기법으로 충분히 눌러줘야 합니다. 네, 마찬가지 칫솔로 흠집을 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젖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저렇게 모양을 내줍니다. 이연 부분을 충분히 눌러줘야 되죠. 그 다음에 밑판은 삼각이고 윗부분은 원형이라 삼각이 되게끔 연결을 해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흠집을 충분히 내주고 그 다음에 안과 밖을 아주 단단하게 연결을 해줍니다. 예, 윗부분, 가장자리 부분, 이 부분은 마지막 손질을 잘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이 옆에 있는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예, 다음은요. 예, 채색을 하겠습니다. 건조는 이미 일주일 이상 돼서 건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채색에 들어갑니다. 채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대리석빛 나는 그 하비 도에토로 만들어서 거의가 보색에 가까운 색을, 이 파란색의 보색은 주황이잖아요. 주황보다는 이 노란색이 더 잘 어울려서 저는 노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색 대비로 한다거나 아니면 유사색끼리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은 작품이 되어요. 그래서 채색을 할 때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채색을 해야 되거든요. 건조가 덜 되었을 때 채색을 하게 되면 채색도 안 될 뿐더러 채색이 또 너무나 탁하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건조된 것을 채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사색 또는 보색 대비 등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채색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작품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바니쉬를 칠하는데요. 바니쉬는 무광이나 유광이 있습니다. 무광은 그야말로 광이 안 나는 것이고, 유광으로 하면 반짝반짝 그 광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해서 바니쉬를 칠하면 되고요. 예, 다음 장은 동영상으로 채색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만들었던 그 코일링 기법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그 화병이라고 만든 거예요.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채색하는 곳은 저희 이니셜이거든요. 저는 호를 청심, 맑을 청, 마음심 해서 청심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하고 나면 항상 저 이니셜을 도장으로 찍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이고 저희 작품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죠. 예. 제가 채색을 먼저 했고요. 붉은색으로 채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체를 채색을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채색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은 나뭇잎을 채색을 했잖아요. 나뭇잎을 채색을 하는데 이것은 유사색끼리 하는 거고 채도를 최대한 낮춰서 채색을 합니다. 채도가 높으면 이제 너무 밝겠죠. 채도라는 것은 유채색을 밝고 어두운 그 색도를 이야기합니다. 명도라는 것은 무채색의 밝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밝고 어두운 것을. 그렇듯이 채도가 낮다라는 것은 어두운 색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채색을 해서 이 옆에 이런 작품이 나왔어요. 다음은 채색 2에서 핀칭 기법으로 만든 것을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랫부분에 있는 이것을 연잎을 제가 상징을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이것을 채색을 할 때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에는 아주 진초록으로 채색을 했죠. 이걸 채색할 때는 가장 옅은 색부터 묽게 만들어서 채색을 하고요. 그라데이션이 지게끔 안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채색을 하면 됩니다.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예, 안쪽에 갈수록 더 군청색을 섞어서 진하게 진초록으로 만들면 됩니다. 예, 다음은 작품 3번째 거예요. 이것은 슬랩 빌딩 기법으로 만드는 것인데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린과 밤색 계열은 채도가 좀 낮죠. 낮아서 제가 옆에 있는 것은 조금 채도를 높게 만들어 봤어요. 노란색이지만 채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라 노란색에서 진노랑과 연노랑을 혼합을 해서 중간 톤에서 약간 높은 그 정도의 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 2개의 작품보다는 조금 더 밝죠. 그러면서 이 3개가 서로 어울리게끔 예, 채색을 했습니다. 채색을 할 때는 한 번보다 2번 정도 채색하면 더 예뻐요.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채색까지 완성을 했으니 바니쉬는 채색하는 방법과 같아요. 투명으로 된 그 바니쉬를 칠할 때 똑같이 우리가 채색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채색을 하면 되어서 여기 쓰는 채색
바니쉬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완성 작품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한 그 꽃꽂이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예는 손으로 만드는 것으로 실용성과 그 신미성, 즉 용에다가 미를 가치를 더 높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기법으로는 이제 전통적 기법과 현대적 기법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현대적 기법을 다루는 것으로 왼쪽 사진과 마찬가지 점토는 수지 점토의 일종으로 합의 도예토를 사용하여 슬랩 빌딩 기법과 핀칭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었고요. 그 수채화 물감으로 화사하게 표현해 보았어요. 이것을 이제 거실 소파 앞에 테이블 위에 두고 평소에 좋아하는 꽃꽂이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장에는 세 가지 기법별 작품과 내용을 기재하여 설명하고 나만의 작품에 꽃꽂이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코일링 기법으로 만든 화병이에요. 저는 화병으로 만들었지만 메모지 꽂이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단짝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고 시절에 그 진짜 친한 그 친구 생각이 나서 이 작품을 만들어 보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여고 시절에 가장 친했던 친구 정희를 떠올리면 그때의 모습이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어쩜 마음씨가 그렇게 곱고 착한지 우린 서로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때를 상상하며 자연과 함께 작품을 성화시켜 봤습니다. 예, 이것은 뭐 여러분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 다음 수반, 이건 이제 핀칭 기법으로 만든 수반이죠. 수반으로 만들었지만 냅킨 꽂이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목은 봄, 가을이고요. 내용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새싹이 자라는 봄, 나의 희망이다. 그 새싹은 어느새 큰 잎이 되고 꽃이 피어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로 저희 마음까지 연글게 합니다. 위는 이것은 급히 원두를 상징을 했고요. 아래 것은 연잎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제가 상징한 것과 비슷한가요? 다음은 연필꽂이 또는 화병으로 쓸 수 있는데요. 저는 화병으로 만들었어요. 예, 이것은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가족이고요. 내용은 가족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가족, 축복 속에 늘 건강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만든 작품에다가 꽃꽂이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코일링 기법으로 만든 이 작품에 제가 꽃꽂이를 했어요. 이것은 집에 늘 가꾸고 있는 벤자민인데요. 제가 꽃꽂이를 했더니, 꽃꽂이를 해서 물에 담가 놨더니 한 달 후에 뿌리가 이렇게 예쁘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설명을 드린다면 공기정화식물은 벤자민을 꽃꽂이하여 물에 한 달 동안 담가 놓았더니 뿌리가 생겼어요. 이것을 작은 플라스틱 병에 넣어 제가 만든 이 화병에 이렇게 넣었더니 아주 근사했거든요. 벽에 걸어놓고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주면 공기정화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그 효과까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카페 등에 잘 어울릴 거예요. 네, 다음은 작품 2에 대한 꽃꽂이를 했습니다. 꽃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꽃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20년 이상 교육청과 학교 행사 때마다 이 대형 꽃꽂이를 하면서 기쁨이 가득했거든요. 그때 이제 합의 도예토로 작품을 만들어 튤립 한 송이라도 꽂아서 테이블 위에 두니까 내 마음 안에 삶이 더
충만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좋아하지만 거의 생화에 가까운 꽃으로 마음으로 보니 향기까지 느껴집니다. 인테리어는 물론 마음 치유에도 좋은 더 값진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꽃꽂이인데요. 이것은 우리 가족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튤립 꽃을 이제 제가 꽂았는데 이 튤립은 사랑과 존경을 상징한다고 해요. 우리 가족은 늘 축복 속에 서로 온 마음 다하여 행복하게 가고 있어요.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해 작품을 만들고 그 꽃꽂이를 하니 엔도르핀이 막 마구마구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이 시간을 멋지게 더욱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역시 식탁 위에 두면 가족의 화목은 물론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급 식당이나 카페 등에 장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공예는 신미성과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요. 즉 미와 용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한다면 첫째 제작 기법은 코일링 기법, 핀칭 기법, 슬랩 빌딩 기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 작품 사례로는 생활용품과 조형물을 제가 작품 사례로 보여드렸어요.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 작품 만들기를 했잖아요.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디자인을 구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또는 모델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작품 제작을 해요. 작품 제작을 한 다음에 그 작품을 한 일주일 정도 건조를 하고요. 건조를 하고 난 다음에 취향에 맞게끔 채색을 합니다. 채색을 하고 바니쉬를 이렇게 발라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제가 만든 작품에 쓸모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전부 세 가지 작품 모두 화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꽃꽂이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